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전현선님과 식스치즈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스치즈님 같은 경우엔 얼마 전에 들어간 인텔을 단타로 그냥 익절을 하셨나 보네요. 아무튼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인텔과 TSMC의 폭등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월요일답지 않게 굉장히 스펙타클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개별 기업 이슈부터 정치 쪽 소식까지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내용,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결국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 TSMC, 인텔을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기를 쓰고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지만 결국 애플, 테슬라, 구글이라는 초거대 기업들의 하락이 동시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이 좋게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락하고 끝난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어젠 정말 간만에 마 3이 떠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애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요즘 애플은 그냥 계속 안 좋죠. 어제는 또 유럽연합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는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근데 사실 2조 7천억이라는 돈이 그 자체만 보면 되게 큰 돈인데 애플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거든요. 매출의 0.5%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원래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은 워낙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대놓고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독점법 관련해서 수시로 조 단위의 벌금을 맞는 애들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라면서 어젠 애플 주가가 왜 그렇게 빠졌냐? 그냥 요즘 애플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땐 저 정도의 벌금 이슈는 아무렇지 않게 씹고 넘어가지만 분위기가 나쁘면 작은 이슈 하나에도 주가가 출렁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3조짜리 벌금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게 요즘 애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크게 폭락을 했죠.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15.5%가 감소, 전년 대비로는 18.9%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중국 자동차 기업인 비아디가 이번에 본인들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위안 플러스 최신 모델을 출시했는데 가격을 지난해보다 11.8%를 낮춰서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시켜줬다는 소식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친환경 정책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회사들에도 딱히 좋을 건 없다고 시장에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워낙 인기 종목이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한동안은 그냥 계속 안 좋을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그렇구나, 오늘도 하락하는구나 하고 있어야지 매번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질문을 여기저기 달고 다니고 그러면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손절하고 이 주식들 두 번 다시 쳐다도 볼 게 아니라면 그냥 마음 편히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주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거야 뭐 놀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인텔과 TSMC가 상당히 폭등을 했죠.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인텔이 반도체 리소그래피 관련 기업인 IMS의 보유 지분 10%를 TSMC에 매각하고 리소그래피 기술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텔과 TSMC의 주가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카더라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제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나름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말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사법 리스크거든요. 지금 몇 개 좀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되냐 안 되냐가 또 상당히 논란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확실히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거슬리는 악재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으로 누굴 지목할 것인가를 봐야 해요. 이때 나오는 카더라 소식이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다음 연준 의장으로 크리스토퍼 월러를 지목할 것이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제가 토요일에 올린 영상에서도 시황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연준이 단기채를 더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월러의 말대로 연준이 단기채 보유를 늘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장기 채권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채권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야, 연준이 단기채 사준다는데? 그럼 단기 채권 가격이 더 오르겠네? 야, 지금 장기 채권 살 때가 아니구나. 이건 좀 나중에 들여다보더라도 일단 단기채를 더 사자 하면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인기는 순간 좀 시들해질 수 있어요. 물론 길게 보자면 단기채가 일단 살아나면 장기채도 따라서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의 시장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기물인 TMF가 약간 하락으로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 이어가자면요. 연준이 단기채를 매수해서 단기채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은행들은 돈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대출해주고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낮아져서 돈을 싸게 구해온 것을 사람들에게 빌려줄 땐 주택 모기지 금리며 뭐 이런 걸로 장기로 빌려줄 땐 또 비싸게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낮아져서 돈을 싸게 구해온 것을 사람들한테 주택 모기지 금리며 뭐 이런 걸로 장기로 빌려줄 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아무튼 그 차액이 더 커지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굉장히 호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대형주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시간과 대형 은행주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의 시간을 보면 대충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어제 보면 지역은행들은 하락은 아니지만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확실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폭락을 하니까 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역은행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트럼프의 출마 자격 리스크 해소.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다음 연준 의장은 누구지? 크리스토퍼 월러. 월러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뭐지? 연준의 단기채 매수. 그렇다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좋아지므로 은행주 폭등. 이게 바로 어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아마 오늘 뭔가를 또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